불안까지 포함해서 수험 생활이다. 높은 기대감이 모든 것의 열쇠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말입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지인 한 명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안 될지도 몰라.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혹시 불합격할 경우에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줄 실망감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안 될지도 몰라. 그리고 결국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결과는 원래 불확실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시험은 상처받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슬럼프를 겪었건, 아파서 병원 시세를 졌건, 시험 직전에 교과서를 잃어버렸건, 시험이란 결국 합격해야 성공입니다. 인생 경험이나 마음 수양 등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떨어질 가능성까지 담담히 끌어안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은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다닌다고 해서 수험생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불안까지 포함해서 수험생활입니다. 봉우리가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더라도 추락의 두려움 역시 수험생활의 일부입니다. 불안하다고 고통스러워 마십시오. 원래 불안까지 포함해서 수험생활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불안까지 포함해서 수험생활이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정조대왕의 어록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조대왕의 엄청난 학문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정조대왕의 생생한 목소리를 1등록 등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기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조대왕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깊이 좋아하는 책이 없고 모두 대충 섭렵한 것일 뿐이다. 다만 대학 연희보와 왕양명집은 항상 책상에 놓아두고 아무리 정무가 바빠도 반드시 한 해에 한 번은 통독을 한다. 이는 옛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만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은 그거를 책상머리에 두고 매일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읽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책이나 불경이나 아니면은 그런 책들을 날마다 작은 페이지라도 읽으시곤 하잖아요. 스스로를 가다듬는 거울처럼 활용하시는 거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책 365 공부 비타민을 하루 한 페이지씩 그렇게 쓰셔도 매우 좋습니다. 다른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정무를 보는 여가 시간에 3여의 공부를 쉬지 않아 경사를 따지지 않고 매년 겨울마다 반드시 한 질의 책을 통독하곤 하였다. 나는 매년 겨울마다 3여의 과정을 두고 날짜별로 과정을 정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 3여란 세 가지 여유의 시간, 겨울, 밤, 비 올 때를 의미합니다. 요즘이야 직장에 나가서 출근을 하고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에어컨과 히터가 있으니 겨울이라고 일 못할 것이 아닌데요. 예전에는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밤에는 자야 했고 그리고 비 올 때도 역시 밖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죠. 이것을 3여라고 했는데 정조는 이럴 때 아 좋다 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틈을 내서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목표량을 정하고 독서하는 것에 대한 정조의 어록인데요. 나는 어려서부터 언제나 반드시 일과를 정해놓고 글을 읽었다. 병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과를 그만두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았는데 임금이 된 뒤로도
폐지한 적이 없다. 때로는 저녁에 응접을 한 뒤에 아무리 밤이 깊어도 조금도 쉬지 않고 반드시 촛불을 켜고 책을 가져다 몇 판을 읽어 일과를 채우고 나서 잠을 자야만 비로소 편안하다. 독서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공부할 과정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동안 읽는 양은 비록 많지 않아도 공부가 쌓여서 의미가 푹 배어들면 일시적으로 많은 책을 읽고 곧바로 중단한 채 잊어버린 사람과는 그 효과가 천지차이일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여러분, 직장인, 다이어리에다가 그날 읽어야 할 책을 구태여 적어두지 않으면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밤에 잠들기 직전에 몇 분, 정 안 되면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나는 이 시간에 이 책을 읽겠다고 미리 딱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으면은 책에 손에 잘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책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조대왕도 매일매일 공부할 과정, 그러니까 스케줄과 목표를 정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조대왕의 어록입니다. 강독하는 책자는 토를 붙이는 것이 가장 좋다. 상하 구두 사이에서 작자의 뜻을 깊이 연구하여 깨달을 수 있다면 그냥 보고 마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근래 여러 각신들과 더불어 책에 토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토라는 것은 메모입니다. 행간에 메모를 적어두는 거예요. 저는 책을 깨끗하게 보지 않습니다.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저 나름대로 표시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책을 예쁘게 장식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완전 깨끗하게 책을 보면은 다 보고 난 뒤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행간에 메모를 하는 거는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을 읽고 그분에 대한 자기의 생각 언뜻 들면은 그거를 그 사이 옆에 여백에다가 작게나마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 메모는 그때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그 부분을 다시 두 번째 읽더라도 그때 언뜻 들었던 생각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하면은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도 제가 정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때 메모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재미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신하를 꾸짖는 장면이에요. 새로 벼슬길에 나온 신하에게 그대들은 근래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라고 묻자 읽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하교했다. 이는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를 보느라고 여가가 적기야 하겠지만 하루 한 편의 글을 읽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과정을 세워 날마다 규칙적으로 해 나간다면 1년이면 몇 질의 경적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몇 년간 쉬지 않고 꾸준히 해간한다면 7서를 두루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따로 독서할 날짜를 구하고자 한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없지 않겠느냐. 선비라면서 경서를 송독하여 익히지 못한다면 선비다운 선비가 될 수 없다. 모래나 자갈로 된 땅이라도 가난한 백성들은 농사지어 먹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곤 하는데 하물며 좋은 밭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매번 그대들은 일 없이 한가하게 노는 것을 보면 애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대들은 나이가 매우 젊고 재주도 그리 둔하지는 않으니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겠는가. 너희들이 배우지 않는 것은 게으른 농사꾼이 좋은 밭을 버려두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수확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한들 하루 한 편, 책으로 치면 챕터 하나를 읽을 시간이 못 나는 건 아니죠. 밤에 단 10분, 15분 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은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그리고 카톡도 다 하면서
책 읽을 시간을 일부러 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책 읽을 날을 다시 구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가를 길게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험생 때 아니면은 대학생 때는 마음 먹고 2주, 한 달 책에만 푹 빠져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틈틈이 어떻게든 읽는 수밖에요. 다행히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아직 젊으십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농사꾼이 옥토를 버려두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막 수확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대로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틈틈이 힘내어 공부를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초록의 중요성에 대해 정조대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신화가 아래였다. 책을 초록하는 것은 정신을 많이 소비하는 것인데 어찌 이토록 성상의 생각을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러자 정조대왕이 말하길, 그렇지가 않다. 대체로 책을 볼 때 한두 번 자세히 읽어도 10의 8구는 잃어버린다. 그런데 손으로 직접 초록할 경우에는 위아래의 문장을 여러 번 보게 된다. 게다가 나는 책을 보는 벽이 있는데 매양 한 지를 다 읽고 나면 초록하여 두었다가 한가한때 수시로 펼쳐보는 것이 재미가 있다. 초록이란 중요한 문장을 빼서 따로 적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이게 무척 좋은 작업인데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귀찮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 다 있는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은 옛날에 그거를 일일이 붓으로 옮겨 적었던 거죠. 지금까지 책을 읽으시면서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내용이 별로 남는 것이 없다. 읽긴 읽었는데 어디서 읽었더라 하고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초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을 하는 방법은 저는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무척 좋아요. 이 에버노트 활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제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10월 21일자에 쓴 181번 글 에버노트 활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정조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읽은 사람은 사소하고 짧은 일에는 비록 덜렁덜렁 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래 지키는 바가 있기 마련이다. 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재주와 지모가 비록 출중하다 하더라도 마침내 근본의 부족함이 있어 이루는 것이 없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아직 직급이 낮을 때는 위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이 꼼꼼한 일처리, 탁월한 문서 작성 능력, 그런 것들입니다. 엑셀, PPT, 한글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정확하게 적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차고 그래서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걸까요? 높은 직급의 사람이 하는 일이란 결국은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 하면 되겠느냐? 과연 우리가 이걸 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그럼 판단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판단력은 결국 사고력이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은 결국 독서에서 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누구나 비슷비슷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대왕 역시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은 재주가 있더라도 마침내 이루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경고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사를 본다는 정조대왕의 어록입니다.
나는 한밤중이 되기 전에는 일찍이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고 날이 밝기 전에 반드시 옷을 준비시켜 입는다. 보고서를 하루도 책상에 적재시켜 놓은 적이 없었고 매일같이 조정의 신하를 접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근래 또 여러 승리가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는 것을 일과로 삼도록 하였다. 매항 승지들이 새벽에 출근하여 신시에 퇴근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힘든 노고도 반드시 나와 비슷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시란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비서지요? 그러니까 정조대왕의 비서직위를 맡은 사람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5시쯤 퇴근하기 때문에 경무에 실린다고 하는데 정조대왕은 자신의 업무가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기 전에 잠잔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보고서를 미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족, 만족할 줄 암에 대한 정조대왕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매우 더웠다. 왕께서 침실 남쪽 건물에 계셨는데 처마가 매우 짧아 한낮에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다. 신하가 아뢰기를 이 방은 협소하여 한여름이면 더욱 불편합니다. 별도로 방을 짓자는 청은 비록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나 서늘한 곳을 가려서 여름을 보낸다면 안 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자 왕이 일렀다. 지금 좁은 이곳을 버리고 다른 서늘한 곳으로 옮기면 또 거기에서도 참고 견디지 못하고 필시 다시 더 서늘한 곳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족할 때가 있겠는가? 능히 이를 참고 견디면 바로 이것이 서늘한 곳이 된다. 이로써 미루어 나간다면 만족할 줄 안다. 지족이라는 두 글자는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책상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근데 계속 자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다시 일어나 돌아다니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일인데요. 예비군 훈련 1년에 한 번 정도 가잖아요. 옷장 속에 박아놨던 전투복을 꺼내서 입으니까 엄청나게 갑갑한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복 천이 무척 질기잖아요. 습한 기능이라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으니 어찌나 무겁고 힘든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근데 훈련지에 들어가서 소총을 배가 깎고 장구류를 차고 그리고 나가서 행군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총과 철무만 벗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 들어와서 총을 내려놓고 모자를 벗어버리자 전투복 상태로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집에서는 전투복 하나만 입어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에 총을 들고 철모를 쓰면 총과 철모가 없는 것만으로도 편안해 하더구나.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그런 게 아닐까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직장을 다니다가 잠깐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죠. 하지만 제 직장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로일 때는 괜찮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훨씬 힘들다. 지금은 회사를 퇴근하고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피곤해 하면서 널브러지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직장에서 돌아와 혼자 몸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편하고 좋았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사람이란 항상 지금 위치에서 만족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정조대왕의 어록 중에서
공부에 도움될 만한 글들을 뽑아 몇 가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자극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지만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던, 그리고 경무를 처리해야 했던 정조대왕만큼 힘들고 바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brunch.co.kr/스틸얼라이브31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공부를 자꾸 내일로 미루는 분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 분들, 공부 계획은 세우지만 꾸준히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365 공부 비타민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